안녕하세요. 오승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구조론 제5강 명사절입니다. 우리가 4강에서 절의 개념을 통해서 종속절의 개념을 학습했습니다. 한번 복습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의 개념은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걸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에 품사적 기능을 더하는 것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종속절은 품사적 기능을 하는 절이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8품사였는데 구와 절이 되면 3품사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자. 명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명사구도 있고 명사절도 있더라. 형용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형용사구도 있고 형용사절도 있더라. 부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부사구도 있고 부사절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강 종속절 제 첫 번째 명사절, 그러면 6강은 종속절 두 번째 형용사절, 그리고 7강은 종속절 세 번째 바로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명사절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 명사절은 여러분이 명사 플러스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사하면 떠오르는 게 주어, 목적어, 보어. 즉 다시 말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위치하는 절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주어, 목적어, 보어, 즉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는 절.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처음 개념을 잡을 때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영어에 명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조금 긴 명사인 명사구도 있고 그리고 아주 긴 명사인 명사절도 있더라. 바로 그 개념이죠. 아무리 형태가 달라져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종속절을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4강에서 이미 학습을 했었습니다. 모든 종속절 앞에는 반드시 종속 접속사가 나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명사절이잖아요. 명사절 앞에도 뭐가 나와야 된다? 당연히 종속 접속사가 나와야죠.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의 종류 4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4강에서 분명히 종속 접속사의 종류가 3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지금 몇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다시 4강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종속 접속사의 종류는 분명히 3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접속사, 두 번째가 관계사, 그리고 세 번째가 의문사였던 거죠. 우리는 이 종속 접속사 뒤에 반드시 종속절이 나와야 되니까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이나 부사절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 뒤에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4강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접속사 뒤에 나올 수 있는 2가지가 뭐였다? 명사절과 부사절. 그 다음에 관계사 뒤에 나올 수 있는 2가지가 명사절과 형용사절. 그리고 의문사 뒤에 나올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명사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3가지가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종속절이 바로 명사절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접속사라고 불리는 것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접속사라 불리는 것 중에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사라 불리는 것 중에 1개가 있고요. 의문사라 불리는 것 중에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총 몇 개가 된다? 4개가 되는 겁니다. 4개가.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의 종류는 몇 개다? 총 4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네 가지를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하지만 정확하게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과 관련된 예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의 종류가 4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접속사에 2개, 관계사에 1개, 의문사에 1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작합니다.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확정입니다. 확정일 때 쓰는 거예요. 확정일 때. 그러면 확정일 때 쓰는 종속 접속사가 뭘까?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사절이라는 것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예문 아닐까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예문,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예문,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예문, 이 예문을 3개로 나눠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수업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어 자리입니다. 제가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굉장히 쉬운 거 쓰겠습니다. 잭은 알아. 그 사실을 알아. 잭 knows the fact입니다. 잭은 그 사실을 알아. 물어봅시다. 구입니까? 절입니까?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술 관계가 없는 건 구고 있는 건 절인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분명히 얘는 주어, 동사, 그리고 명사. 2강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형식. 동사 뒤에 나온 명사가 주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잭은 그 사실이 아닙니다. 동사 뒤에 나온 명사가 주어랑 다를 때 우리는 목적어라고 얘기한다. 네, 3형식이죠. 그럼 또 하나 질문 들어갑니다. 얘는 종속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종속절의 정의가 뭐였죠? 품사적 기능을 하는 절입니다. 얘는 그냥 독립적으로 단독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 절입니다. 통상 독립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즉 종속절이 아닌 절이죠. 단독으로 쓰이는 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품사적 기능을 더하는 게 종속절이잖아요. 품사적 기능.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도 지금부터 어느 자리를 만든다? 주어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주어 자리. 그러면 얘를 주어 자리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쓰면 독립절인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문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동사입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로 바뀌나요? 주어 자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다. 그럼 이제 얘는 명사라는 무슨 기능을 시작해요? 품사적 기능을 시작하죠. 그럼 이제 이 절은 종속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사라는 품사적 기능, 명사라는 품사적 기능을 하니까. 자, 근데 이 예문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저는 바로 답이 탁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 유명한 개념, 우리가 배웠던 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one sentence, one verb입니다. 한 문장에는 동사가 반드시 몇 개? 하나. 그래서 우리가 3강에서 뭐 배웠어요? 한 문장에 동사를 2개를 못 쓰니까 두 번째 동사부터 우리가 준동사를 썼잖아요. 준동사를. 근데 알고 봤더니 동사를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단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갑니다. 지금 이 예문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다고요? 동사가 몇 개? 2개라서 틀린 거예요. 그럼 난 이제부터 동사를 2개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별표를 수천억 개를 쳐도 됩니다. 중요한 건데 잘 보이라고 까만 걸로 쓸게요. 동사의 개수는 이겁니다. 이거의 개수 플러스 1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미 우리는 힌트를 배웠어요.
모든 종속절 앞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종속 접속사가 나와야 된다. 바로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지금. 자, 그러면 접목을 시켜봅시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동사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동사가 두 개예요. 그러면 동사가 두 개가 되려면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1차 방정식, 수학이에요. 그러면 이 1을 이쪽으로 넘기면 결국 x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가 하나가 있으면 1 플러스 1이 돼서 동사를 몇 개 쓸 수 있다? 두 개. 그럼 내가 만약에 동사를 세 개를 쓰고 싶어요. 동사를 세 개 쓰려면 접속사가 몇 개? 두 개. 이해되시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그대로 접목시켜 볼게요. 잭은 안다, 그 사실을 안다. 이렇게 됩니다. 했던 거지만 다시 정확하겠습니다. 얘는 누가 보더라도 주어 자리.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이 절은 무슨 절이다? 종속절이 된다. 종속절 중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명사절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종속절 앞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종속 접속사가 나와야죠. 모든 종속절 앞에는 종속 접속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 이유 알겠어요? 동사를 두 개 쓰려면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야만이 동사를 두 개 쓰는 거예요. 종속절은요,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 포함된 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확실해.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는 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잭이 그 사실을 아는 게 확실해. 그러면 위로 확정일 때 써야 되는 게 바로 뭐다? 그 유명한 대단입니까? 그러면 확정이 있으면 뭐도 있겠을까? 불확정도 있는 거예요. 확정이 있으면 불확정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뭐만 쓰면 된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나? 문장 맨 앞에 접속사로 시작이 된다는 얘기는 주어 자리의 명사절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주어 자리의 명사절을. 그러면 이거 공식이죠. 무조건 몇 번째 동사가 진짜다? 두 번째 동사가 진짜다. 무조건 두 번째 동사가 진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그럼 어디서 잘라야 돼? 네,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어 자리예요. 무조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자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는 배웠으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and weight 원칙이 있습니다. and 끝으로 가라. weight 무거운 거. 무거운 건 어디로 가라? 무거운 것은 뒤로 가라. 우리가 3강 명사 구에서 주어 자리에 구가 들어갔을 때 is로 받고 뒤로 넘겼던 거 기억나요? 가주어, 진주어 똑같습니다. 얘도 무거운 건 뒤로 가기 때문에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가주어, 얘를 우리가 무슨 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무거운 게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is로 받고 뒤로 넘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어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목적어 자리 예문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주어 자리를 끝냈고요. 두 번째 목적어 자리입니다. 우리가 1강에서 용어 정리에서 배웠습니다. 영어에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다. 첫 번째가 타동사의 목적어와 두 번째가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예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까랑 동일한 예문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예문이죠. 잭은 알고 있다 그 사실을 목적어. 우리가 삼형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단독으로 쓰이고 있는 독립절입니다. 절이죠. 종속절이 아닙니다. 종속절은 품사적 기능을 하는 절. 그럼 우리가 앞에서 아까 주어 자리를 봤다면 두 번째는 타동사의 목적어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독립절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다가 만약에 이걸 썼어요. I know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의 80%는 타동사잖아. 그러면 이 자리는 타동사의 무슨 자리가 됩니까? 목적어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얘가 없었을 때는 독립절. 근데 내가 얘를 씀으로 인해서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됐고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명사밖에 없잖아요. 명사밖에. 그럼 이제 얘는 무슨 자리입니까? 종속절이 되는 거죠. 종속절 중에서도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으니까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속절 앞에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종속, 접속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는 알잖아. 아는 건 확정입니다. 확정. 그럼 우리가 확정일 때 뭐 쓰라고요? that? 네, 끝났죠. 그러면 박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몇 형식? 3형식. 그래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도 있지만 명사구도 있고 이렇게 긴 뭐도 있다? 명사절도 있다. 자, 끝났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사실 고등학생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대학생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참고 삼아 들어보시고요. 영어를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파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자, about은 전치사입니다. 무엇 무엇에 관해서, 무엇 무엇에 대해서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이 자리는 전치사의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죠. 그럼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명사밖에 없으니까 얘는 명사라는 품사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품사적 기능을 하는 절을 무슨 절이라고 불렀다? 당연히 종속절. 종속절 중에서도 무슨 절에 해당합니까? 명사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we are talking, 말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잭이 그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확정이니까 우리는 뭘 쓰면 됩니까? that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예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우면 넘어가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설명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볼까? 칸이 모자라서 여기 써보겠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뭘 받아야 됩니까? 명사를 받아야 돼요. 전치사 뒤에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명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도 있더라? 명사도 있고 명사구도 있고 명사절도 있더라. 하지만 하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 명사는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명사와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받는 대명사가 있다. 뭐 he, him 뭐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명사구는 우리가 3강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명사구의 종류 3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to 부정사구.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동명사고, 세 번째가 의문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명사구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명사절을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명사절 앞에 나오는 종속 접속사의 종류가 몇 개라고 얘기했습니까? 4개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확정의 대시입니다. 대 뒤에 지금 절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4개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 한 게 지금 이거 3개입니다. 안 한 게 이거 3개. 확정이 있으면 뭐도 있겠습니까? 예, 불확정도 있겠죠. 그러면 불확정일 때 써야 되는 거. 그 다음. 우리는 아직까지 3개가 더 남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걸 우리가 명사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전치사 뒤에는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와 대절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대절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문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까? 답도 일단은 가르쳐는 드릴게요. 재미 삼아 보세요. 이렇게 쓰면 돼요. 지금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더 팩트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는 이 문장을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형식입니까? 3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사 뒤에 대시 나왔는데 그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얘를 뭐라고 배운다? 동격의 대시라고 배우는 겁니다. 동격의 대. 즉 다시 말해서 이 사실과 이 내용이 동격,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다.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이 뭔데? 바로 잭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 됐나요? 우리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려우면 버리세요. 어려우면 버리시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같이 공부하셔도 됩니다. 네, 목적어 자리였습니다. 자, 세 번째 보호 자리 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를 끝냈고요. 세 번째 보호 자리입니다. 이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우리가 2강 문장의 형식에서 했습니다. 이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동사를 우리는 비동사. 그 다음에 우리가 become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했더라? 우리가 감각동사. 많은 걸 했었습니다. 우리가 비동사로 예문을 들어볼게요. 똑같습니다. 일단 쉽게. 잭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벌써 3번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얘는 독립절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근데 제가 앞에다가 이걸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The point is. 자, is는 가장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다? 이 형식 동사입니다. 이 형식은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보호가 나오는 거죠. The point is. 핵심은 있잖아. 이거야. 잭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없었을 때는 독립절인데 the point is가 들어가니까 얘는 이제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이 되는 거죠. 무슨 자리라고요? 보호 자리입니다. 보호가 될 수 있는 건 명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얘는 명사죠. 왜냐하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그 명사가 주어랑 일치할 때 우리는 명사. 일치하지 않을 때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the point, 핵심은 잭이 그 사실을 아는 거야. 분명히 일치하니까 이때 얘는 명사가 맞습니다. 얘는 명사가 맞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명사라는 품사적 기능을 시작하니까
무슨 절이 된다? 예, 얘는 종속절입니다. 종속절 중에서도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종속절은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종속 접속사가 나와야 됩니다. 핵심은 있잖아. 다음이야. 확정이니까 여기다 뭐 쓰면 됩니까? 예, 역시 우리가 that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를 완벽하게 예문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예문이 일단은 다 끝났는데요. 끝내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접속사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공식이니까 한번 더 써보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동사의 개수는 뭐 플러스 뭐였습니까?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 이미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알고 봤더니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자, 첫 번째 무슨 접속사가 있다? 등위 접속사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의 종류 and, but, or, so, for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for이 접속사로 쓰일 때는 뜻이 뭐다?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접속사란 뒤에 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for은 전치사도 됩니다. 전치사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for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는 우리는 이 for를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얘는 접속사잖아요. 등위 접속사. for 다음에 이렇게 절을 받을 때 이때 얘를 우리는 접속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에 명사가 나오는지 절이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것은 우리가 세 번째에서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예문을 끝냈잖아요. 확정, 두 번째가 불확정이고 세 번째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우리는 이 접속사가 무슨 접속사가 있다? 예, 종속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종속 접속사. 그럼 얘는 당연히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종속절의 종류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근데 우리는 지금 명사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형용사와 부사절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비교합니다. 자, 얘는 단독으로 쓰이는 독립절. 그냥 절입니다. 자, 근데 얘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무슨 절? 종속절이죠. 얘는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얘가 바로 종속 접속사죠. 얘가 종속 접속사. 개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가 하나 있으면 동사를 몇 개 쓸 수 있다? 2개 쓸 수 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란 and나 but이나 or이나 so나 for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속 접속사란 문장 안에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 즉 명사절 앞에 나오는 거, 형용사절 앞에 나오는 거, 부사절 앞에 나오는 접속사를 우리는 학교에서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지금까지 종속 접속사 중에서 확정의 that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예문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확정이 있으니까 불확정도 있겠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마저 알아보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예문을 몇 개를 써볼게요. 자, 제가 지문을 5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했던 거 복습이에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각각 만들었고요.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더.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문장 맨 앞에 대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제가 문장 맨 앞에 접속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 주어 자리에 명사절을 받겠다라는 뜻. 그러면 제가 무조건 두 번째 동사가 진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사가 is고 두 번째 동사가 is니까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자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무거운 건 어디로 가라고요? 뒤로 갑니다. 주어 자리에 구나 절이 들어오면 is로 받고 뒤로 넘겨라. 얘를 우리는 무슨 주어? 가주어. 얘를 우리는 진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은 같은 겁니다. 1번과 2번은 같아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동사의 대다수는 제가 타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타동사의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명사밖에 없으니까 얘도 명사절이 되는 거죠. 박스 쳐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단어입니다. 그럼 얘는 비동사의 무슨 자리? 보호 자리입니다. 이것도 박스를 칠게요. 자, 그러면 5번은 앞에 나왔던 것 중에 뭐하고 똑같습니까? 비슷한 게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같은 겁니다. 3번과 5번은 같죠. 얘가 주어고 동사의 대다수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입니다. 그럼 이 자리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얘도 명사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박스를 쳐보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내일 여기 올 거라고. 자,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중에서 바로 생략이 가능한 데서는 몇 번일까를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략이 가능한 것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중에 어느 자리다? 네,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러면 얘는 주어 자리니까 생략하면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얘를 생략해도 되죠. 그리고 얘도 마지막 think의 목적어 자리니까 얘 역시 얘를 생략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아시고 그리고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6강 그리고 7강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7강까지를 바로 전반부 수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후반부 수업이 있습니다. 후반부. 진짜 중요한 건 후반부죠. 후반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반부 수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후반부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앞에 것을 꼭 완전히 복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보통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영어 정도는 제가 말하는 건 수능입니다. 수능과 내신은 중학교 2학년인 아이가 90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3개월이면 다 배울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하지만 이제 믿어집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단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1강 용어 정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2강 문장의 형식을 하고 문장의 형식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3강 구의 개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완벽하게 복습을 해서 4강 절의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개념을 완벽하게 외우고 이해해서 5강 바로 종속절 1번 명사절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형용사절, 그리고 나서 부사절. 전제 조건이 뭐다? 앞에 것을 완벽하게 외웠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정말 3개월이면 끝나요.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많은 선배들이 이 과정을 겪었고 이 내용을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뭐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세요. 기회가 왔을 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 7강 꼭 종속절까지 완벽하게 끝내시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후반부 파트. 바로 뭐냐면 8강이 오형식 심화입니다. 그리고 9강이 구치수식. 그리고 대망의 10강, 제일 중요한 분사까지. 모두 다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론 제5강 명사절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을 제작하는 스텝과 저에게 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